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버깅 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실습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 패널의 UI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위에 다이얼로그와 같이 디버깅 툴 생성하기라고 하는 하나의 다이얼로그가 활성화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고 불리언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사인파 데이터에 균일한 노이즈가 섞여 있는 신호가 출력이 되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계속 표시가 되겠는데요. 이 상태에서 디버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와 같이 다이얼로그의 전체 그 경계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이 아래쪽에는 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표현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디버깅 윈도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시 디버그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윈도우가 다시 보이지 않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루프가 따로 있겠고, 그 다음에 폴링 방식으로 계속 100ms 주기마다 사인파에 균일한 노이즈가 섞여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한 거를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해주는 이런 루프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또 평균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그래프에 있는 데이터의 평균 값을 웨이브폼 차트에 표시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이 평균을 표시해주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보이기를 이제 거짓으로 해서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히스토리의 데이터는 초기화를 해주도록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하기 위해서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기계적 동작을 놓을 때 스위치로 해서 로컬 변수를 만들어서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을 했고, 정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정지 버튼 값을 다시 거짓으로 환원해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코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디버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될 텐데요. 이 VI의 참조번호를 얻어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프론트 패널의 경계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정보를 우선 얻으시게 되면은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레프트 탑 정보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바텀 정보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라이트 오른쪽에 바텀 정보입니다. 근데 이 바텀 정보만 이 디버그 값을 눌렀을 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버그 값이 참인 경우에는 기존의 바텀 정보에다가 제가 250이라고 하는 값을 더 더해 가지고 다시 설정을 해주게 되겠고요. 만약에 디버그 값이 거짓이라고 되면 다시 250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디버깅 툴 생성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 누르신 다음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디버깅 툴 생성하기라고 동일한 이름으로 VI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있기 때문에 화일 루프를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화일 루프 하나 좀 크게 만들겠고, 아래쪽도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래쪽 코드를 먼저 구현해 볼 텐데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일 루프 안에는 항상 타이밍 함수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0ms 딜레이를 주겠고요. 그리고 사인파에 균일한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익스프레스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입력에 임의의 신호 생성이라는 신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오셔가지고 여기서 사인파를 만드는데 노이즈를 추가하도록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캡션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다음으로는 자, 여기서 출력 값에 대해서 여기서 생성해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따로 건들지 않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검색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에 1차원별 데이터 연결해 주시고, 자, 중간에 자동으로 자, 다이나믹 데이터로 변환하는 자, 함수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자, 아이템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겠고, 그냥 평균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의 값에 출력해서 자, 생성해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대체를 하셔가지고 자, 실버의 그래프의 웨이브폼 차트로 제가 바꾸고 있습니다.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버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소 데이터를 인가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 코드를 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자,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이기 때문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다음으로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자, 불리언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 특성을 자, 놓을 때 스위치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정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적 동작의 디폴트로는 놓을 때 렛치인데 저는 놓을 때 스위치로 바꾸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생성에 자,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읽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아래쪽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인가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좀 코드를 좀 최적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위에서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정지 버튼을 안에 넣어 주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값을 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론트 패널에 가셔가지고 자,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자, 불리언 버튼을 하나 만들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는데 제가 디버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리언 텍스트 보이게 하겠고, 오프 텍스트도 디버그라고 하겠습니다. 글자 색상은 자,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프론트 패널 UI를 좀 꾸며 볼게요. 자,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버튼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흰색을 선택하시고요. 자, 흰색으로 다 좀 채우겠습니다. 버튼도 흰색으로 좀 하겠고, 그 다음에 관련된 것도 자, 흰색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프론트 패널 UI의 크기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도 좀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프론트 패널 UI에서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 모양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 아이콘 모양을 컨트롤 X로 잘라내시고 디버그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고,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윈도우 모양은 자, 디버깅 툴 생성하기라고 하겠고요. 사용자 정의를 하신 다음에 메뉴 수직 수평 스크롤바 보이지 않고, 실행 도구 보이지 않고, 윈도우 크기 조정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디버그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디버그 버튼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코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VI의 프론트 패널 경계 정보를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위쪽 화일 루프에 자, 화일 루프 크기를 좀 키울게요. 자, 구현해야 될 코드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좀 키우겠고, 우선 현재 VI의 참조번호를 얻으려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VI 서버 참조라는 게 있고, 불러오시게 되면은 현재 이 VI의 참조 번호를 얻으실 수가 있겠고,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참조 번호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보이는 아이템 라벨 보이게 하겠고, 여기서 누르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 윈도우에, 자, 윈도우 경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은, 현재 이 프론트 패널 윈도우의 크기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 클러스터의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름으로 풀기. 자, 그래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정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 패널에 이 다이얼로그가 있으면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 좌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버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윈도우 크기를 이 바텀 정보를 더 키워서 내가 미리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 평균 값에 해당하는 그래프 웨이브폼 차트를 표시해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른 정보 레프트 탑, 라이트 정보는 동일한 값을 설정을 하는데 이제 바텀 정보만 이제 키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이용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에 관련된 값을 연결하시고 이 디버그 값이 참인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좀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정보를 다 인가를 해주십니다. 동일하게. 자, 그런데 여기서 디버그 버튼 값이 참이면 자,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정보는 동일한 값이 나가는데 자, 여기 이름으로 묻기 함수를 이용하시겠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 생성에 상수를 이용하셔서 상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테두리를 더블 클릭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으로 묶을 클러스터의 원소 데이터 타입을 선호해 주시겠고 여기에서 우선 레프트를 먼저 연결할게요. 자, 레프트 그 다음에 탑, 라이트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지금 여기서는 굳이 자, 이걸 좀 이렇게 바꿀게요. 지금 이론에서 살펴본 거하고 좀 다르게 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바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바텀 정보만 바뀌지 나머지는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구조에 다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음과 같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좀 내리겠고요. 너무 내렸네요. 자, 이 정도로 내리겠고 그 다음에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인데 탑 정보 그대로 넣어주시고 라이트 정보도 그대로죠. 근데 바텀 정보만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동일한 거 불러오시고 이번에는 쓰기로 변경을 하셔야 되겠고요. 참조 번호 연결해 주시겠고 자, 참조 번호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관련된 값을 자, 이름을 묶은 거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디버그 값이 참인 경우에는 자, 숫자에서 더하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더해주겠습니다. 얼마를 더해주냐? 생성에 상수 하신 다음에 250이죠. 250 값을 더해주겠고요. 이걸 밖으로 빼고 자, 이렇게 연결을 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겠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 디버그 값이 거짓인 경우는 다시 250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짓인 경우는 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코드를 짜는 게 더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가적인 걸 좀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는 우선 최초 실행될 때 이제 어떤 UI를 초기화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버그 값도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근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디버그 값이 디폴트로는 기계적 동작이 레치로 되어 있는데 스위치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디버그 값을 제가 강제로 거짓으로 해주겠고요. 생성의 상수에서 거짓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초기화 보시는 것처럼
평균에 해당하는 것도 이 디버그 값이 이거는 솔직히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뭐냐면 디버그 값이 참이면 이 평균에 대한, 그러니까 웨이브폼 차트를 보이게 하고 거짓이면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 평균 웨이브폼 차트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겠죠. 히스토리 데이터 자 해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값에 대해서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기본 빈 숫자형 그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면 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자 보이기 기능에 대해 이것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하나 지금 이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 자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색깔도 좀 마음에 안 드니까요. 자 도구 팔레트에서 이 안에 있는 색상도 좀 바꿔볼까요? 자 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뭐 그닥 예뻐 보이진 않지만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하겠고, 그 다음에 이 색을 좀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하겠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이 정도로 시작하겠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근데 이 정지 버튼, 그렇죠, 지금 또 하나 실수한 게, 다시 해서 자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다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 관련된 값이 거짓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것도 좀 자 정지 버튼에 대해서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생성에 상수로 하셔가지고 이 아래쪽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고 나면은 관련된 값을 다시 거짓으로 바꿀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동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라인 폭을 좀 굵게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디버그 창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시 누르시게 되면은 이쪽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뭐 한 거냐면 디버그 값이 참이됐을 경우에는 윈도우 경계 정보 중에서 이 바텀 정보를 키운 거죠. 250만큼 키운 거죠. 근데 250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디버그 값이 거짓이면 다시 250을 빼주기 때문에 원래 사이즈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바꿀게요. 250이 아니고 얘를 자 250이 아니고 한 300으로 해볼게요. 300으로 하고 동작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보이지 않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해보고 자 정지하신 다음에 일단 처음 시작될 때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누르시고 정지하신 다음에 한 280 정도로 해볼까요? 280으로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자 그래서 이 디버그 값이 참인 경우에는 자 아래쪽에 자 웨이브폼 차트에 결국 이 위에 있는 데이터의 평균 정보가 계속 표시가 되겠고, 디버그 값을 다시 눌러서 거짓을 하시게 되면은 이 디버그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이렇게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는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자 윈도우 경계 정보 중에서 바텀 정보를 가변을 시켜서 자 디버그 툴을 생성하고 또 제거하고 하는 기능을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